코로나 팬데믹이 선포가 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상권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전통 상권 공실률이 급증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 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과 관련한 여행사의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하고 여행 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의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하겠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3년여 만에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중 경쟁 국면에서 껄끄러운 한국이나 일본, 미국, 호주까지 풀어준 셈이니까 전 세계로 단체 여행을 범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중국 현재 내부 사정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번에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도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여집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기존 외국인 관광객과 이번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명동과 같은 이 전통 상권들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회복은 되고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통계를 보시면요,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코로나 때 높은 수준의 공실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22년 9월이죠 정부에서 입국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 검사 중단 시점부터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 유입이 상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높은 공실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권을 다녀왔을 때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게 눈에 확 띄긴 했지만 중대형 상가의 공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홍대는 어떨까요? 홍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규모 상가는 0%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대로는 소규모 상가보다는 중대형 상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의 중요한 빌딩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통임대 강남 오피스 공실률입니다. 보시면 저금리 이전에는 강남이 공실률이 7, 8%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1년 1분기부터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금리 시장 시기에 IT 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기도 좋았고 기존 기업들도 투자 유치 후에 공격적으로 회사 규모를 키우고 좋은 인재 확보와 그 인재가 사용할 수 있는 더 넓고 더 좋은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 임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통임대 오피스 물건의 공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의 수요는 늘어나 있고 따라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죠. 임대료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IT 업계에서 개발업자 채용에 혈안이다 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이 되었고 강남에 신축해야 하는 물건을 투자하시거나 공실인 건물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당시 시장이 좋을 때는 한창 붐이 불어서 강남의 신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번 금리 상승으로 현 시점에 기업들이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확장세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 임차를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금리 때 신축한 건물의 공급은 많아지고 금리 부담으로 임차하려는 수요는 줄기 때문에 이제는 임차인이 같은 동일 임대료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입지나 직원들의 교통, 주차 등등등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앞으로 공실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는 역과의 거리가 먼 건물이거나 건물까지 가는 길에 경사가 심하다거나 건물 밸류업 당시 신축 비용, 리모델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한 건물이거나 주차 공간이 협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일 경우에는 다른 좋은 입지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 조건들의 건물부터 공실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건물주는 못 버티고 임대료 수준을 낮게 광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2분기 통계로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23년 1분기 4.03%에서 2분기 4.28%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3분기 통계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판단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강남 건물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물건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